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5월 3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21대 국회는 어제까지 종료를 했습니다. 자, 4년 동안 앞으로 새로 시작될 21대 국회 아마 이재명 그리고 조국 또 나가서는 문재인 이 세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야권이 아마 똘똘 뭉쳐서 특검 정국도 만들고 나중에는 탄핵 정국 또 임기 단축 개헌 이런 동시다발적인 혼란스러운 상황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이재명과 조국 그리고 또 문재인 여러 가지 수사나 재판에서 좀 유리한 입장에 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검찰 수사 그리고 법원 판결은 법대로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특히 최근 들어서는 문재인 일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도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중앙일보 오늘 아침에 나온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단독 기사인데 문다회 청와대 직원 돈거래 의혹 증폭 검찰은 노정연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이었죠. 미국에서 그때 아파트를 샀는데 그 돈을 박연차 전 태강실업 회장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상직 이스타항공의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의 재정적 스폰서로 보인다. 그리고 과거에 박연차, 강금원 이런 사람들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스폰서 역할을 했죠. 재정적 스폰서 역할. 그런데 그 노무현에게 박연차가 있다면 문재인에겐 이상직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박연차가 등장을 합니다. 사례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검찰이 문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의 미국 웨스터 뉴욕 아파트 매입 자금과 관련한 외국한 거래법 위반 혐의 판례 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문다혜와 전 청와대 관계자들 간 동거래 정황이나 전 남편 서창호 씨에 대한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등이 노정연 씨 사례와 비슷한 구조라고 봐서 그렇다. 자, 아버지는 대통령, 그리고 해외에서 뭐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또 주택을 임대를 하거나 이 과정에서 기업인이 끼어들었다. 그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외국한 위반도 거래법 위반 혐의도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일단 검찰은 이 문다혜 관련된 이 사건 기본 구도를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뇌물 사건, 제3자 뇌물이죠. 뇌물이 꼭 돈을 현금을 주고받는 것만 뇌물이 아니고 이 딸 부부를 위해서 특혜 채용을 해주고 그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 받고 국회의원 공천 받았다면은 그것도 포괄적 뇌물이라는 겁니다. 항공사 근무 경력이 없는 서창호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을 한 것, 그리고 매달 급여를 비롯해서 태국 정착 지원을 받은 것, 이런 것들이 이 정치적 현안을 안고 있는 이상직과 문재인 사이에 오간 사실상의 뇌물 성격이다. 포괄적 뇌물죄는 광범위한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고려해서 청탁의 유무, 개개 직무 행위의 대가적 관계, 직무 행위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입니다.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대가적 관계, 뭐 직무 행위 특정 이런 거 관계없이 뇌물이 포괄적으로 이제 성립을 할 수 있다는 법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딱 떨어지는 점이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검찰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다혜 씨 의혹과 관련해 광범위한 직무 권한을 가진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자녀 관련 과거 사건의 판례 및 수사 기록을 두루 참고하고 있는데
특히 노정현 외국한 거래법 위반 사건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정현 씨는 미국 뉴저지 아파트 구입과 관련해서 2013년 1월에 외국한 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뒤에 항소를 포기해서 이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2007년 10월에 미국 시민권자인 미국 변호사 경모 씨로부터 노정현 씨가 뉴저지주 웨스트 뉴욕의 한 아파트를 220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40만 달러를 먼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부동산 취득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서 대통령의 딸이 이게 말입니다. 2007년이면은 대통령의 딸이 미국에 아파트를 산다. 이게 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2009년 1월 초에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부근 비닐하우스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 시민권자 변호사 경모 씨의 지인의 동생에게서 현금 7박스로 지인의 동생에게 현금 7박스로 한화 13억 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중도금을 치렀습니다. 13억 원을 현금 박스로 나눠서 중도금을 치렀는데 어떤 비닐하우스 앞에서 이제 은밀히 만난 거죠. 그리고 이 돈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권양숙 여사의 친척이었다. 자, 그러면 이 돈은 또 어디서 나왔느냐? 로시 아파트 구입 자금 40만 달러 13억 원의 출처와 관련한 의혹은 2009년 대검 중수부의 고 노무현 대통령 불법 자금 의혹 수사 당시에 불거졌습니다. 그때 당시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이 수사는 종결이 됐는데 검찰은 뭐 수사는 공소권 없이 종결이 됐어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겠죠. 2009년 6월에 검찰이 발표를 하면서 국제공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박연차, 여기서 등장합니다. 박연차가 노정현에게 4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해서 2018년 1월 한 보수단체가 노정현 씨 관련 불법 한치기 의혹을 고발을 했고 검찰은 노정현 씨를 왜곡한 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다혜 씨가 어떻게 유산 사례가 됐느냐 하면은 검찰은 이렇게 봅니다. 노정현 씨 아파트 구입 자금 전달 과정처럼 복잡한 돈 거래가 문다혜와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 유사하게 이루어졌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다혜 씨가 돈 거래를 했다고 지목된 인사는 유송하 전 청와대 춘추관장, 김정숙과 친분이 있는 디자이너 딸 양모 씨, 그리고 태국 현지에서 문다혜 가족을 경호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이상직은 서창호 씨 채용 4개월 전에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고 2020년 초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수사 중임에도 사표가 수리돼서 총선에 출마한 것, 그래서 공천을 유리하게 통과한 것, 이런 것들이 이상직과 문재인 사이에 오갈 수 있는 청탁의 대가로 지금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문다혜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왜곡한 금전, 청와대 관계자들이 거래한 금전 역시 출처, 거래 목적, 거래 절차 등에 비춰 뇌물 성격이나 왜곡한 거래법 위반 등 위법성이 있는지가 사건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뇌물이 확실하게 인정된다는 여러 사례를 또 중앙일보는 짚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삼성이 제3자인 최순실에게 말을 사서 임대한 그 세 필의 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그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 인척 관계도 아니죠. 그런데 이 서창호와 문다혜 씨는 문재인의 가족 관계다. 당연히 그래서 이 뇌물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다는 그 제3자 뇌물이 된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문다혜 씨 이야기고 MBN은 어젯밤에 김정숙, 여기도 김정숙이 등장을 하는데 김정숙 옷값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한번 내사를 부렸다. 옷값 논란이 상당히 많죠.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송하 씨 등이 현금 뭉치로 막 옷값을 계산한 구두,
뭐 옷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때 샤넬 그 재킷을 한번 빌려 입었다가 1,000만 원 상당인데 돌려주지 않았다. 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샤넬을 빌려 입은 게 아니라 돈 주고 산 것 아닌가? 근데 그 돈이 무슨 돈이냐? 국정원 해외 특활비가 아닌가? 이 의혹을 들여다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MBN 단독 기사입니다. 김정숙 옷값 해외 공작비 대납 의혹 국정원이 내사했다. 2018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를 국빈 방문했을 때 김정숙이 입었던 한글이 막 적힌 샤넬 재킷이 있었죠. 1,000만 원을 호가하는 옷이다 보니 거기에 무슨 비용으로 구매한 건지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MBN에 취재를 해보니까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로 옷값을 낸 것으로 보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했었다. 최근에 이제 김정숙 인도 타지말 외유 논란에 거셌는데 그래서 여권에서는 그러면 지금 계속 김정숙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샤넬도 특검하자. 이 샤넬 이 옷 이야기도 저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당시 야권에서는 김정숙이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옷값을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청와대는 그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국정원은 2022년 말 그러니까 정권 교체 직후가 되겠네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서 내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의 해외 공작 파트의 자금이 옷값 대납에 전용됐다는 의심이 바다했다. 참, 별곳에서 다 이게 사실이면은 별곳에서 다 돈을 끌어다 쓴 셈입니다. 이 청와대 안의 특활비 그리고 경호처에서 무슨 돈이 이 돈 흐름이 이상한 돈 흐름이 있었죠. 문다에서와 그 경호처의 특활비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도 또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국정원의 해외 공작 파트 자금이 옷값에 쓴 것 아닌가. 다만 특활비의 특성상 추적이 어렵고 당사자들도 항고해서 정식 감찰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특활비가 이게 다 그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돼 버렸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김정숙과 관련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정숙 옷값 내역 이런 것들은 정부 대응 자료가 지금 공개되지를 못하고 봉인이 됐는데 임기가 끝나면서 이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로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면은 그 자료는 15년에서 최장 30년 동안은 열람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을 밝혀내려면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해서 그러니까 서울 고등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해서 서울 고등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해야지 대통령 기록물은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면은 그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자, 이 수사 지금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어제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사이명 기사입니다. 김 여사 수사팀은 유임, 문 가족 수사팀장 서울로 왔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발표가 됐는데 형사 1부장, 반부패 수사 2부장,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여기는 그대로 유지한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한 두 부장판사는 그대로 유임이 됐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한 것 같은데 이창수 중앙지검장 체제에 힘이 실렸다. 중앙지검 4차장에는 조상원 임명이 됐는데 이 반부패 수사 총괄 지휘를 맡게 됐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중요 수사를 한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 검사가 반부패 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4차장으로 그리고 이성학 전주지검 형사 3부장이 반부패 수사 3부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이건 제가 그제 조선일보 기사를 바탕으로 전해 들었죠.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사건 등 주요 수사 연속성을 고려하면서도 이창수 체제에 힘이 실린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성남지청장 시절 차장검사로 이재명과 관련된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을 수사했던 조상훈 차장검사는 4차장을 맡아서 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를 총괄 지휘하게 됐고,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있을 때 문재인 사위 서창호를 수사를 했던 이성학 부장검사는 반부패 수사 3부장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제가 전해 들었는데 이 전주지검에서 하던 문재인 일가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는 문제, 이 문제가 여전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근 문재인의 딸 문다혜 씨와 청와대 직원들의 검정거래 의혹을 비롯해서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이 중앙지검으로 이첩되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박영진 신임 전주지검장은 사건 이첩과 관련해서 대검과 논의하거나 협의한 바 없다. 우리가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 하든지 간에 이제 수사에 문재인 일가 수사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2차장에는 안병수 현 2차장 직무대리가 정식 발령이 났고 이 사건 실무 책임자인 서현욱 형사 6부장도 유임이 됐습니다. 이 팀에서 대북 송금, 이재명의 대북 송금 영장을 재청구하는 그런 팀이죠. 6월 7일 날 이하영에 대한 1심 재판이 나오면은 이제 6월 7일 다 돼갑니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칠 수도 있는 그 라인업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백신 반부패 수사 1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는데 여기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 또 이재명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이것도 이제 이재명 거를 조사하게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데 강백신 반부패 수사 1부장은 그동안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 이것을 수사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사람 이준동 중앙지검 형사 5부장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검찰 라인업이 다 짜여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대적으로 문재인, 이재명 수사에 들어갑니다. 조국도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수사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김건희 여사 수사도 그대로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인터넷판에는 모처럼 이정건 녹취록으로 유명했죠. 민주당 사무부총장이었던 이정건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송영길 돈봉투 사건 관련이죠. 자,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이정건, 송영길이 훗날 기약하자 해유를 했다. 그래서 위정교사 세 의혹. 그러니까 송영길이 돈봉투, 여기 돈봉투를 그때 전당대회에서 나눠줄 돈봉투를 만들고 이것을 배포를 하고 이것을 다 송영길에게 다 보고를 했다고 이정건이 어제 법원 재판에서 직접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일단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캠퍼에 이 부외 자금, 그러니까 외부 자금을 받거나 살포한 사실을 송영길에게 지금 소나무당 이거 만들어서 총선에도 출마했었죠. 송영길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판사에서 송영길 재판에서 송영길 재판에서 다 폭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송영길이 자기에게 옥중에 있는 자기에게 이 책에다가 자기 책에다가 훗날을 기약하자 이런 내용의 책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어려운데 좀 참고 있다가 훗날을 기약하자는 이 내용을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고 하네요. 이 책에 나를 믿고 훗날을 함께 도모하자 이 메모를 써서 자신에게 전달을 했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면은 어제 재판에서 이정건 씨는 훗날 도모하자는 게 나에게 훗날이 있는가, 본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는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송영길의 회유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이렇게 다 어제 다 여러 가지로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그게 이제 위정교사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송영길이 또 위정교사를 했다는 거죠.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했던 것처럼 위정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검찰이 수사하면 나올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정건 씨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이정건 녹취록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속
녹음 파일을 확보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돈봉투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송영길은 계속 나는 모르는 일이다. 시치미를 떼고 잡아댔는데 프랑스에서 귀국해서도 빨리 나를 조사하라 이렇게 큰소리를 막 치고 했는데 결국은 뭐 그때 정황상 여러 가지 녹음 파일이 막 공개가 됐었죠. 정황상 송영길이 모를 리 없다 이렇게 됐는데 그 핵심 당사자인 이정근 씨가 어제 법정에서 송영길에게 다 보고했고 송영길이 다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을에 있을 수 있는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한 일상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니까는 그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전당대회 하니까 돈봉투 만들고 뿌리고 했다는 거 서로 선수들끼리 다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송영길은 다시 위정교사 이 혐의 수사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신문의 조간신문의 주요 내용은 어제 북한에서 날아온 오물풍선입니다. 오물풍선. 자, 동아일보 일면 톱기사와 삼면 기사입니다. 북한 오물풍선에 서울 심장부가 뚫렸다. 북풍선에 자동 폭파 타이머를 달아서 우리나라 곳곳에 뿌렸는데 정부 청사 등 표적 테러 우려도 있다. 정부 청사 옥상에까지 이게 지금 떨어졌습니다. 거름등이 담긴 260개 기습 살포했는데 대통령실 4.5km 거리 정부 청사 등 수도권에서 남부까지 전국에 떨어졌다. 북한 서해상 GPS 교란 공격도 감행을 했다. 상당히 북한이 이런저런 도발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안보 불감증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치인들도 특히 민주당은 어제도 뭐 용산 가서 뭐 지휘하고 데모하고 왜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느냐 막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지금 단 한마디도 논평도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월 30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